피부과나 그런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아, 네. 혹시 그런 분들 중에 실제 모습이랑 사진이랑 많이 다른 경우는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사진이랑 그 실물이랑 거의 다른 사람인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눈이나 코나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만 좀 다르고 다른 부분은 좀 많이 사진이랑 큰 차이가 없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많이 다른 부위가 어딜까요? 일단 눈의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쌍꺼풀 라인은 되게 높고 좀 화려하게 잘 있는데 반대로 눈이 되게 졸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진상으로 볼 때는 쌍꺼풀 라인이 어쨌든 높고 화려한 게 이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라인을 좀 높게 잡으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인아웃에서 아웃에서 완전 높게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라인을 너무 무리하게 높게 잡으면 라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눈을 뜨는 힘에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라인은 높은데 눈이 되게 졸려 보여서 약간 생활하시는데도 좀 불편하실 거예요. 눈이 되게 무겁고 저녁이 되면 더 막 침침해지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은 사진에서는 이제 서클렌즈라든지 이런 거를 끼고 그 다음에 고정을 하기 때문에 졸려 보이는 눈은 이제 커버를 하고 원래 라인을 이렇게 좀 부각시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눈매 교정을 좀 잘 하면서 쌍꺼풀 라인을 적절한 정도로 좀 타협을 보면은 눈매도 좋으면서 쌍꺼풀 라인도 어느 정도 높게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그래서 재수술을 좀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라인이라는 게 소세지님이 그런 얘기 많아요. 맞아요. 눈뜬 힘에 비해서 쌍꺼풀 라인이 너무 높으면 계속 부어 보이고 이렇게 통통해 보이는 쌍꺼풀 라인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소세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절개로 해서 쌍꺼풀 라인을 좀 너무 높으면 낮추기도 하고 아니면은 비슷한 라인에서 대신 이제 눈매를 교정해서 좀 더 눈을 좀 크고 또렷하게 해주죠. 그렇게 하면은 장점이 결국은 이제 눈매 교정을 하면은 윗 속눈썹이랑 아래 속눈썹 사이에 그 눈의 크기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눈이 훨씬 더 많이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좀 교정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뭐 다른 부위 좀 따졌던 코끝이 되게 복코가 심하다거나 좀 처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약간 코끝에 좀 복코는 이제 뭐 화장이라든지 뭐 코 옆쪽에 뭐 쉐도잉을 넣다든지 아니면은 뭐 필터로 해서 코끝을 좀 얄쌍하게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정면뷰를 많이 찍다 보면은 코의 길이는 그렇게 막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끝이 좀 뭉툭하면서 약간 긴 코, 처진 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그렇게 좀 코가 좀 긴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사실은 이제 코가 짧은 거보다는 긴 코 분들이 되게 교정이 좀 쉽고 그리고 결과도 되게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되게 간단한 코끝 수술을 통해서 되게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사진이랑 많이 비슷했던 실제로 봐도 되게 예쁘고 잘생긴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제 막상 뵀더니 할 데가 없어서 그냥 가시는 분도 있어요. 본인은 불만족이신데 실제로는 되게 괜찮고 더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정도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네, 네, 가셔야죠. 이제 실물보다 이제 화면이나 이제 사진상에서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데 실물이 괜찮으면은 그만큼 더 화면에서는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 생활에서의 편의성과도 되게 관련이 많기 때문에 교정이 가능하다면 교정을 받고 지내셨으면 되게 좋겠어요. 진짜 심하게 졸린 눈을 가지신 분들은 진짜 생활이 되게 힘들겠다 싶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특징이 눈을 뜨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턱을 약간 이렇게 빼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계세요. 그래야 이제 눈꺼풀의 경사가 이렇게 좀 뒤로 처지니까 눈을 그나마 좀 뜰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턱을 항상 내밀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 뜨고 계신단 말이죠. 그 외에 이제 좀 짜잘짜잘한 예를 들면은 이마에는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물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쁘게 맞은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필러는 이제 양을 좀 제한적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가운데만 너무 지나치게 볼록한 분도 있어요. 옆에는 없고 어떤 분은 막 공룡 뿔처럼 막 보인다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뭐 화면에서는 이쁘게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는 좀 어색해 보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입술도 좀 너무 사실은 필러가 과하면 평소에도 약간 삐우하고 있는 그런 입술 있잖아요. 네, 웃고 있으면서 삐우 하고 있는 그런 입술이 있는데 적당하면 되게 이뻐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면은 이제 좀 그것도 좀 어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인플루언서 분들 사진에서의 모습이랑 그다음 실제 모습이 어느 정도 달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인플루언서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요즘에 필터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사진 속에 나와 실물의 내가 좀 다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필터의 효과를 사실은 생각보다 좀 간단한 수술로서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게 좀 고민이신 분들은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